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 매력을 찾아드리는 매력남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지금 10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제가 지금 남자들이 꼭 이제 중년 남자들이 갖춰야 될 필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종합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종합하는 그 개념으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오늘 10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뭐 매력적인 남자, 중년의 그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티튜드, 매너라든지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지 좀 멋있는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또 누군가는 저한테 그 너무 뭐 외모 지상주의 아니냐, 왜 이제 옷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년에게 있어서 이게 자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뭐 20대, 뭐 20살이거나 군대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저도 옷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뭐 얼굴이 좀 잘생기고 뭐 키가 크다든지 하드웨어가 좋으신 분들은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오랜만에 그 20대 때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20살 때, 뭐 21살 때 뭐 잘생기고 인기 많았던 친구들이 지금 중년이 돼서는 오히려 또 인기도 없고 좀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엄청 예뻤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그 당시에는 20살 뭐 대학교 1, 2학년 때는 별로 뭐 이쁘거나 그런 동기라든지 선배가 아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외모가 특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좀 더 숙성되었다고 하죠. 그런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뭐 매너라든지 여자분들도 그런 이제 여유가 묻어나면서 그런 뭐 미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갑을 잘 연다든지 물론 뭐 그 돈은 다는 아니지만 뭐 그런 데서 저 사람이 좀 대학교 때는 그 20살 때, 21살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다시 이제 매력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년 남자에게 왜 패션이라든지 이게 자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살, 뭐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이라든지 패션은 솔직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다 충분히 멋집니다. 뭐 청바지에 흰 맨티만 입어도 최고로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연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 대한 좀 외모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이제 중년 이후 40대, 50대, 이제 6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좋은 옷이라고 해서 꼭 뭐 고가의 명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가성비가 좋은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은 충분히 멋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9개 찍고 지금 오늘까지 10번째 영상인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토대로 제가 좀 더 한 번 더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회색 팬츠.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 팬츠는 왜 회색 팬츠냐, 검은색 팬츠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회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패션의 중립국입니다. 회색은 그레이는 그래서 어떤 색깔 가도 잘 매치가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회색 바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옥스퍼드 셔츠. 지금 입고 있는 저도 이제 옥스퍼드 셔츠인데 솔직히 옥스퍼드 셔츠는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캐주얼 아이템이 많이 강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런 그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 미국인들은 뭐 수트 안에도 이런 그 옥스퍼드 셔츠를 받쳐 입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많이 좀 범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입었던 이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아이템이지만 지금 이렇게 포멀하게 타이라든지 자켓을 걸치면 포멀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트에 입어도 뭐 전혀 손색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옥스퍼드 셔츠, 지금 블루 색깔 옥스퍼드 셔츠를
그 두 번째로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블레이저 자켓, 네이비 블레이저 자켓을 세 번째로 꼭 갖춰야 될 아이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네이비 블레이저 자켓 같은 경우에도 참 그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비라 하더라도 색깔은 정말 많거든요. 뭐 코발트 블루라든지 다크 네이비라든지 뭐 좀 밝은 그런 그 남색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뭐 비싸고 고가의 소재를 입었다 하더라도 색깔이 칙칙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 고급스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블레이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자기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고급적인 색깔로 입어야지 뭐 캐시미어라든지 울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는 그 다음이고요.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색깔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킷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자기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자켓은 어깨로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셔츠 같은 경우에는 가슴으로 입는 옷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어깨 이 길이가 자기 어깨 폭이랑 딱 맞아야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울거나 이렇지 않고 딱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옷을 잠시 벗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입었던 그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가슴이 요새 좀 캐릭터 브랜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나치게 좀 작고 타이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으면 너무 좀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입는다면 옥스퍼드 셔츠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셔츠는 다려 입지 않더라도 이렇게 등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주름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켓을 고를 때는 어깨에 맞게, 그 다음에 이 셔츠를 고를 때는 자기 가슴에 맞게 고르는 게 팁입니다.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에 요새는 좀 이게 상의 기장이 많이 짧아지긴 했는데 뭐 엉덩이 위까지 올라가는 길이는 솔직히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날티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정통은 좀 클래식 정중하게 입는 방법은 최소한 엉덩이 3분의 2 정도는 덮는 기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 뼈가 이제 살짝 덮을 정도로만 가는 게 좋고 손등을 덮는다든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길면 좀 답답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그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 세 가지를 오늘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중년의 남자가 그 자기 패션이라든지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유도 앞서 제가 잠시 그 언급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하는 직종,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복장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 16년 정도 여행사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첫 직장부터 쭉 계속 정장을 수트를 입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당연스럽게 그런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옷들을 많이 샀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여행사를 퇴사를 하고 잠시 물류회사를 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 좀 멋진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러기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었던, 패션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이거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항상 제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저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고생 끝에 성공의 이제 가도에 오르신 분인데 그 오나시스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그 당시에 오나시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부둣가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물류회사에서 그런 물건 나르거나 이런 아주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오나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주일 내내 그 고생을 해서 번 돈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최고급 레스토랑을 제일 자기가 아끼는 옷을 입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뭐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뭐 그런 하역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돈을 쓰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일주일 동안에 자기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요. 그 상류층의 하이엔드 그런 식당을 가서 자기가 식사를 하고 그런 매너를 갖추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만남으로써 자기는 이제 미리 호연지기를 길렀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을 하고 그 오너가 되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자기만의 이제 그런 뭔가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류회사를 다니고 힘든 일 하고 좀 멋진 옷을 입고 싶어도 출근할 때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좀 그나마 좀 포멀하게 입고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또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괴리를 느끼긴 했는데 항상 오나시스의 일화를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도 이제 와이프와 지금 아이와 함께 주말에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서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외식을 즐겼던 기억이 나고 그게 저한테도 솔직히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그만한 지금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복장 그리고 이 복장이 바뀜으로써 행동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류회사 다닐 때 입었던 옷으로 그 같이 그 동료들하고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그 지금 이제 업체 공급사라든지 이런 사장님들 만났을 때랑은 좀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몸가짐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결국 이제 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옷차림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나한테 맞는 옷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10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패션 아이템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줘.